지금까지는 테슬라, 일론, 기술, 생산 라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편은 우리 얘기입니다. FSD와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한국은,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봅니다. 첫째, 기술은 왔는데 갈등이 더 빨라지는 미래. 둘째, 편리함은 누리는데 돈 버는 건 남들이 해버리는 미래. 셋째, 남보다 먼저 룰을 이해하고 플레이어가 되는 미래. 재밌는 건 이 세 미래를 결정짓는 건 정치인도, 일론도, 테슬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같은 테슬라, 같은 FSD를 놓고도 누군가는 5편 안에에서 끝나고, 누군가는 와 미국은 좋겠다 해서 멈추고, 또 누군가는 잠깐 이거 미래에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야? 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3편은 기술 리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될지에 대한 미래 지도편입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 두 질문을 기준으로 로보택시 시대가 만들어낼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FSD 개정 이전, 그리고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시그널. 주주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FSD를 차량이 아니라 소유자 계정에 붙이면 안 됩니까? 지금은 FSD가 차량에 귀속됩니다. 차를 팔면 FSD도 따라 이전됩니다. 새 차를 사면 다시 FSD 결제해야 하는 구조라서 브랜드 충성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신규 테슬라 차량으로 바꿀 때만 계정에 붙은 FSD를 옮길 수 있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 자주 바꾸고 오래 묶어둘 수 있다. Well, we have done that a few times. I guess we could extend it again. All right, we'll extend it. We'll extend it for at least another quarter, and then play it by ear after that. All right.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FSD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매출과 구독 모델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고객 락인을 조정할 수 있는 레버죠. 테슬라는 필요할 때마다 이 레버를 살짝 풀었다 조였다면서 업그레이드 사이클과 수요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FSD 실제 사용률이 올라가면 계정 이전 정책 같은 건 수요를 다루는 미세 조정 장치로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지는 FSD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FSD는 결국 옵니다. 결국 시간과 수학,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미래가 왔을 때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이익을 가져가는 쪽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충돌형 미래 타다 버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는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던 루트입니다. 한국에서 타다, 우버,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들어오려고 시도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기술은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계의 생존권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고 언론에서는 혁신이냐, 생계냐라는 대결 구도로 매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은 표와 여론을 의식했고 법적 해석과 규제가 반복적으로 바뀌었고 결국 기술은 일시적으로 경험해보고 다시 사라지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FSD와 로보택시가 같은 흐름을 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는 한국에서도 로보택시를 돌릴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고 FSD도 충분한 성능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입니다. 운송업계의 반발, 언론의 프레이밍 전쟁, 정치권의 표 계산, 그리고 국민 여론이 뒤섞인 거대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이 길어질수록 법과 제도는 늦게 정비되고 시범사업은 축소되고 새로운 산업은 정착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외에서는 로보택시가 이미 일상이 되고 이동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는데 그때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될까요? 한국은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있는 미래. 우리는 유튜브에서 미국 로보택시 체험 브이로그를 보면서 댓글에 와 신기하다를 달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 갔을 때 한번 타보고 정작 한국 땅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택시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우리는 기술의 소비자이자 관객으로만 남는 미래. 이게 첫 번째 충돌형 미래입니다. 두 번째, 반쪽짜리 편의 미래. 기술은 있는데 경제는 없는 경우. 두 번째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는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이 빠져있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서 한국에서도 FSD는 도입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FSD 활성화 버튼을 터치한 후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목적지 주차장에서의 주차까지 완전 자율주행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 스트레스와 사고는 줄고 장거리 운전이 편해지고 일상 속에서의 운전 피로가 크게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잖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한국이 무인 운행을 활용한 영업사업,
플랫폼 모델을 제도적으로 봉쇄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좋아, 개인이 자기 차에서 FSD를 쓰는 건 허용하겠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영업용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건 안 된다. 도심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것,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동 서비스를 파는 것, 이건 기존 운송업계를 고려해서 막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편의성은 누립니다. 운전 스트레스는 줄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몸은 분명히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의를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산업과 수익, 일자리는 전부 해외에서만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차도 FSD 되고 우리도 다 쓰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안 생기지? 자동차는 똑똑해졌지만 우리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 상태?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한국 안에서는 산업과 새로운 소득 구조가 자라나지 못한 미래. 편의는 있는데 기회는 없는 미래. 저는 이걸 반쪽짜리 편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의 미래. 마지막 세 번째 미래는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어떤 완성된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미래입니다. 저는 이걸 플레이어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분명히 운전해서 돈 버는 일자리는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산을 네트워크에 올려서 돈을 버는 기회는 열립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차를 산다는 건 거의 대부분 지출의 개념이었습니다. 차를 사면 감가상각, 보험료, 주유비, 전기료, 세금, 주차비 돈이 계속 나가는 구조죠. 그런데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대에는 차의 역할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동안, 내가 집에서 자는 동안, 내가 주말에 차를 안 쓰고 있을 때 내 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일 당장 한국에서 바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로보택시 시대가 되면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익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내가 가진 FSD가 가능한 테슬라, 차량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연결해 놓고 돈을 버는 구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룰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산과 시간을 재배치한 사람이 먼저 기회를 잡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로보택시 시대의 승자는 단순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 네트워크에 자산을 어떻게 투입할지 먼저 고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첫 번째, 충돌을 반복하면서 뒤늦게 따라가는 미래. 두 번째, 편의만 누리고 산업과 소득은 놓치는 미래. 세 번째, 먼저 질문하고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미래. 이 세 가지 중 어디로 갈지 지금 서서히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자율주행을 허용해야 하는가, 막아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조금 일찍 오느냐, 조금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도착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미래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나는 소비자로 남을까? 나는 구경꾼으로 남을까? 아니면 새로운 룰 위에서 플레이어가 될까? 로보택시 시대가 오면 자동차의 가격보다 그 차가 하루에 얼마를 벌어다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FSD를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첫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 구조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앞으로 첫 번째, 충돌을 반복하며 뒤늦게 따라가는 미래. 두 번째, 편의만 누리고 산업과 소득은 놓치는 미래. 세 번째, 먼저 질문하고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미래. 이 세 가지 중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실제로 어느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4편에서는 한국 모빌리티 시장의 실제 구조, 기술이 아니라 정치, 여론, 생계 구조가 도입 속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로보택시 단계별 현실적인 한국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